21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 fx는 3차 함수고요. gx는 x가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클 때로 나뉘어서 그려지는 직선입니다. 직선 두 개가 결합된 형태죠. 이럴 때 함수 hx는 f와 g 중에서 크지 않은 값을 h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여기에 유의하면서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하나씩 보기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해 가겠습니다. 먼저 보기 기억부터 같이 확인해 보죠. m이 마이너스 1일 때 h라는 함수의 2분의 1이 마이너스 5다. 함수 값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m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gx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구체적으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구합니다. 자, 먼저 x가 0보다 작은 경우 m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기울기가 굉장히 크죠. 47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요건 0보다 작은 경우의 정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역시 m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x 그리고 y절편은 똑같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건 0보다 큰 경우죠. 자, 그런데 h 2분의 1이니까 x값이 2분의 1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x값이 2분의 1인 경우는 g 2분의 1의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하죠. 자, 그럼 대입해서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수 g의 2분의 1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f라는 함수의 2분의 1에서의 함수값과 비교해서 크지 않은 쪽을 h 2분의 1이라고 해야 되죠. 자, h 2분의 1은요. 대입해야죠. 2 곱하기 x의 3제곱 그럼 8분의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8 곱하기 x 2분의 1입니다. 정리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4니까 통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분의 15 얘는 마이너스 20이니까 이쪽이 더 작은 쪽이죠. 그러므로 자, h 2분의 1은 f와 g 중에서 같거나 작은 쪽이니까 결국 g 2분의 1과 같고요. 그 값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렇다면 보기 기억의 진술은 참입니다. 보기 니은은요. m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h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2, 즉 2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hx의 그래프를 그려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예를 들면 뾰족한 점 이런 것들의 개수를 세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m이 마이너스 1일 때요. fx는 주어진 거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8x라는 3차 함수고요. gx의 경우는 m이 마이너스 1일 때 두 개로 나뉘어서 47x 마이너스 4 이건 x가 0보다 작을 때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대각의 모양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좌표축이 있는데 함수 gx의 경우는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클 때로 나뉘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4인 상황이니까 이렇게 지금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함수 gx, 이 2차 함수는 지금 인수분해가 쉽게 되거든요. 그럼 2x 뽑아내고 나면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돼서요. 0과 마이너스 2 플러스 2를 지나는 그런 3차 함수입니다. 대강의 모양을 제가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함수 fx고요. 밑에 있는 것이 gx입니다. 그런데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아마 가파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3, 4분면에서 함수 fx가 gx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hx는 두 함수 f와 g 중에서 더 작은 값들을 연결하는 거니까 자, 이쪽에서는 fx가 이쪽에서는 gx가 선택이 되죠. 그리고 이쪽에서 만약에 그림처럼 fx가 gx보다 위에 있다면 모든 구간에서 gx가 선택이 됩니다. 제가 까만색으로 연결한 것이 일단 러플리하게 보는 hx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요. 이 hx 자체가 일단 0이란 곳에서
좌미계수와 우미계수의 기울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곳이 미분 불가능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3, 4분면에서 fx와 gx가 만나는 점, 이 점에서도 역시 우측과 좌측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릅니다. 즉 이 두 곳이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4, 4분면에서 혹시 fx가 gx보다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더 내려왔다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면 hx가 이렇게 선택이 되니까 미분 불가능한 곳이 두 곳이 더 추가가 돼서 전체적으로 hx의 미분 불가능한 곳은 4곳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보기 니은에서는요, m이 -1일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곳이 두 곳이 생긴다니까, 결국 그 얘기는 4, 4분면에서 함수 fx가 gx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이 없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 4분면에서 fx와 gx의 값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 둘을 연립해서 풀어볼게요. 자, fx와 2x 세제곱 마이너스 8x와 자, 4, 4분면의 gx의 함수식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입니다. 둘이 같다라고 놓고요. 한번 풀어보죠. 자, 좌변으로 옮겨볼게요. 그럼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이퀄 0이고요. 2로 나누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0입니다. 자,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조립제법 써보겠습니다. 1과 0과 마이너스 3과 2고요. x 마이너스 1. 자, 1 내려오고 나머지가 0인 건 확인되고요. 여기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생기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입니다.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건 결국 1, x 이퀄 1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접하기만 하고 더 내려가진 않는군요. 그래서 fx가 좀 더 정확히 그려지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1에서 접한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4, 4분면에서 fx가 gx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3, 4분면의 어떤 한 점과 x 이퀄 0은 이 두 군데서만 미분이 불가능해지고요. 나머지 곳에서는 전부 다 직선으로 연결돼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결국 보기 니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개수가 두 개다라는 것도 참이 되겠죠. 보기 디귿을 보겠습니다. 함수 h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1인, 즉 하나인 양수 m의 최대값이 6이다. 네, 양수 m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프를 대강 그려보면요. gx는요. 네, 마이너스 m분의 47x 플러스 m 세제곱분의 4였고요. 이것이 x가 0보다 작은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2mx 플러스 m 세제곱분의 4였죠. 이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인데요. m이 양수일 때는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y절편이 양이고 마이너스 m분의 47이라는 기울기는 음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역시 같은 y절편이 0보다 크고 기울기가 2m인데 이건 양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m이 양수일 때의 gx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함수 fx는 아까 그렸듯이 자, 이렇게 되는 이런 3차 함수입니다. 여기가 원점과 마이너스 2와 2가 근이죠. 자, 요게 함수 fx죠. 1, 4분면에서 fx와 gx가 반드시 만나니까 h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게 지금 hx의 그래프예요. 그럼 반드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여기 생기죠. 네, 좌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2, 4분면과 3, 4분면에서도 이쪽은 분명히 fx의 그래프가 작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결국 핵심은 여기서 더 이상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안 생겨야 전체적으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2, 4분면에서 gx가 fx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둘이 만나는 순간이 있겠죠. 접하는 순간, 그 접하는 조건 한번 찾아보자고요. x값을 t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x값이 t일 때
fx와 gx의 함수값도 같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도 같습니다. 자, 함수값이 같다 해서 t를 fx에 집어넣은 2t 세제곱 마이너스 8t와 t를 gx에 집어넣은 마이너스 m분의 47t 플러스 m 세제곱분의 4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t를 집어넣은 f의 미분계수죠.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해서 t를 넣으니까 자 미분해서 6x제곱인데요. 6t제곱이고요. 마이너스 8. 자 이것이 x 이퀄 t에서의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요. 이것과 결국 gx의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n분의 47이 같은 순간이 접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연립해서 풀어야 되겠는데요. 요 마이너스 n분의 47이 t 값으로 6t제곱 마이너스 8인데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좌변에 2t 세제곱 마이너스 8t 이퀄 자 6t제곱 마이너스 8이 대신 들어갔고요. 곱하기 t 플러스 m 세제곱분의 4가 됩니다. 네, 식을 정리하면요. 4t 세제곱은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8t가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m 세제곱분의 4 그래서 4와 4가 약분된 상황에서는 결국 t의 값이 마이너스 m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울기를 다시 보죠. 그러면 요 t를 도함수에 집어넣은 m 제곱분의 6 마이너스 8 요것이 t를 집어넣은 fx에서의 미분계수인데요. 이거보다 gx의 gx의 기울기 마이너스 n분의 47이 더 가파라지면 근데 음수에서 기울기가 음수인데 더 가파르다는 거는 이 값은 더 작아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이상 둘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지 않는 조건입니다. 자, 이걸 풀면요. 양변에 양수인 m제곱을 곱합니다. 그럼 6 마이너스 8m제곱이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요. 마이너스 47m이 되고요. 자, 이걸 이쪽으로 우변으로 이항시키겠습니다. 8m제곱 마이너스 47m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네, 8m 플러스 1 m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므로 m의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 이상 그리고 6 이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양수 m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m은 6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m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6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기 디귿해진들도 참이고요. 그래서 셋 다 참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곱셈 미분입니다. 자, 곱셈 형태를 미분하면 따로따로 미분을 해서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것만 미분하면 2잖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함수 그대로 플러스 그 다음에 앞에 함수 그대로 2x 플러스 3 그대로 자 x제곱 플러스 5 뒤에 거 미분입니다. 그러면 2x가 되죠. 뭐 이걸 이제 종합할 수 있지만 자 우리는 f'1을 구하는 거니까 자 저 상황에서 그냥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6 플러스 2 곱하기 5가 되네요. 12, 10 더해서 2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부채꼴에서 원주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길이 뭐 이런 거 얘기입니다. 자, 부채꼴을 그려보고요. 반지름 여기를 중심각이라고 할 때요. 부채꼴에서 원주의 길이는 r 곱하기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하면 부채꼴의 넓이는요. 2분의 1 r 제곱 곱하기 세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중심각 세타가 1라디안이라고 주어졌죠. 자, 그러면 부채꼴의 둘레란 것은 뭘 의미합니까? r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l을 더한 것이죠. 즉 2r 플러스 l이 부채꼴의 둘레고요. 그게 24란 얘기죠. 자, 이제 식 그대로 처리하겠습니다. 2r 플러스 l은 r 세타니까요. r 세타인데 세타가
1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2R 플러스 R에서 3R이 되는 거죠. 이것이 24, 그러므로 반지름 R은 8이 되겠습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 구하라 그랬죠? 자, 넓이 공식 그대로 넣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R제곱, 8의 제곱 64고요. 세타는 1라디안 1입니다. 그러므로 2분의 64. 정답 32군요. 24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정적분의 합인데요. 정적분 구간이 1에서 3까지 같으니까 합칠 수 있죠. 자, 합쳐보겠습니다. 그럼 인테그럴 1부터 3까지 정적분 하는데요. 3차 함수와 1차 함수를 더하는데 4x 세제곱이고요. 2차 항은 없고요. 1차 항이 마이너스 6x와 플러스 6x가 상쇄됩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4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이죠. 자, 이거의 정적분을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부정적분을 집어넣고 1부터 3 처리하겠습니다. 자, 4x 세제곱이니까 x 4제곱, 그리고 3은 플러스 3x가 부정적분이었죠. 자, 그러면 3의 4제곱 81에서 1의 4제곱 1을 뺀 것이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3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80 플러스 2, 3은 6이니까 8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두 가지 극한값의 힌트를 이용해서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이죠. 그럼 주어진 힌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AN이라는 수열은 N제곱을 곱한 것의 극한값이 주어졌으니까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하는 식에서 분자 AN 앞에 N만 있잖아요. 그럼 분모를 1로 생각하고 분모 분자에 n을 똑같이 곱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분자는 n제곱이 되고요. 분모에 n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걸 구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자, 요 값은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에 의해서 3이 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나머지 극한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분의 bn 플러스 n분의 2에는 약분해서 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요 극한값이 역시 힌트로 주어졌죠? 5라고요. 그러면 답이 나오겠네요. 5 플러스 2는 7이고요. 3 곱하기 7이니까 2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14분면에 있는 점 P가 있습니다. y 꼴 x에 대칭 이동시키니까 미리 그려놓을게요. 자, 점 P가 이쯤에 있다고 해볼까요? 네. 그런데 P가 여기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힌트로 준 요 원점과 P가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할 때 사인 알파가 3분의 1입니다. 즉 빗변의 길이를 3으로 잡을 때 높이에 해당하는 이 길이가 1이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밑변에 해당하는 길이는 빨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루트 8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2 루트 2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럼 P점의 좌표를 X좌표와 Y좌표로 나타내면 2 루트 2, 1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P점을 Y 콜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합니다. 그럼 Q는 이쯤에 찍히는데요. 대칭 이동의 원리에 의해서 Q점의 좌표는 P점의 좌표와 X좌표, Y좌표가 위치를 바꿉니다. 그러면 1, 2 루트 2가 되는 거고요. Q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 R의 좌표는요, 반대부호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됩니다. 이때 원점과 점 Q가 이루는 요 각을 베타라고 하고요. 또 C초선부터 점 R까지 동경, 요거를 감마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인 베타 값은요, 네,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니까 3분의 높이가 2 루트 2가 되는 것이죠. 요게 사인 베타 값이고요.
탄젠트 감마의 값은요, 탄젠트는 x분의 y, 밑변분의 높이로 정의되죠. 그럼 r점의 x좌표 마이너스 1분의 r점의 y좌표 마이너스 2 루트 2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2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그대로 구해보죠. 9 곱하기, 자, 사인 베타 값의 제곱이니까 9분의 8이 되겠죠. 플러스 탄젠트 감마 값의 제곱이니까 8이 됩니다. 그럼 그대로 전개하면 8 플러스 8, 9, 72니까요. 정답은 80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9칸에요. 서로 다른 9개의 색을 한 번씩 쓰는데, 자, 문제는 답원 조건인데요. 네, 두 가지 색, 빨간색과 파란색이 칠해질 때 이 두 색은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것은 꼭지점을 공유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칠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방향도 결국 이건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칠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칠해줘야 되는 거죠? 완전히 떨어져서 칠해집니다. 예를 들면 빨간색이 여기 칠해진다면 파란색이 들어갈 수 있는 칸은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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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가능한 것이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답원 조건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빨간색과 파란색이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게 칠해지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요. 그리고 그 두 색깔을 뺀 나머지 7칸의 7가지 색을 배열하는 것은 7팩토리얼이니까 문제에서처럼 7팩토리얼이 곱해질 겁니다. 결국 빨간색과 파란색을 이 9칸 중에 어떻게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게 배열할 수 있느냐, 그 경우의 수가 지금 K 값으로 정해지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럼 빨간색과 파란색의 색을 구별하지 않고 일단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 두 칸이 선택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한쪽 모서리가 선택되면 다른 경우는요, 일단 이렇게 이쪽 반대 모서리가 선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요, 여기가 선택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선택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요, 자, 한쪽 모서리가 선택된 상황에서요, 여기가 선택되는 거죠. 자, 이거와 이거는요, 회전을 시켜도 둘이 똑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분명히. 네. 그리고요, 이쪽 모서리가 선택되고 여기가 칠해지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오른쪽으로 90도를 돌리면 첫 번째 경우와 일치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제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경우가 아닙니다. 자, 그럼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여기를 칠하고 대각선에 여기를 칠하는 거는 서로 다른 경우가 되겠죠. 또 그리고요, 모서리가 하나도 선택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여기와 여기가 선택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 어떤 두 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빨간색과 파란색을 칠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세어 보겠습니다. 먼저 자, 번호를 참고로 매겨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1번의 경우는요, 왼쪽에 파란색을 칠하고 오른쪽에 빨간색을 칠하는 것과 그 빨간색과 파란색을 바꾸는 것 두 가지가 가능하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2번의 경우는요, 여기도 모서리에 빨간색을 칠하고 모서리가 아닌 곳에 파란색을 칠하는 거와 파란색을 모서리에 칠하고 모서리가 아닌 곳에 빨간색을 칠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2번의 경우도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모서리에 빨간색을 칠하냐 파란색을 칠하냐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4번의 경우는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위치를 바꾸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칠해도 180도 회전시키면 똑같으니까 결국 서로 빨간색, 파란색을 바꿔서 칠하는 게 서로 다른 두 가지로 카운트가 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여기는 한 가지만 존재하게 되고요. 5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 파란색을 바꿔 칠하더라도 회전을 시키면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 존재하죠. 그럼 전체적으로 결국 빨간색, 파란색을 바꿀 수 있는 순서까지 생각할 때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요. 총 8가지의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9개의 칸에 꼭지점을 이웃하지 않은 두 칸을 뽑아내고 거기에 빨간색과 파란색을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종합하면 8가지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 8가지에 대해서 7칸이 비었고 서로 다른 7개의 색이 남았으니까 7팩토리얼이 곱해지는 것이 전체적인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K를 구하라는 건데요. K의 값이 8로 결정되겠죠. 이것이 정답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네, 이 삼각함수에서요, y값이 0이 나오는 두 점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 두 점의 좌표는 분명히 이 삼각함수 값에 대입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미정계수가 a와 b 두 개가 있고요. 이걸 대입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값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푸는 건데요. 나중에 문제를 풀면 A는 실수 범위에서 나오는 답을 고르고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B가 유리수 범위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fx의 개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sin ax가 되어 있으니까 원래 sin이 갖고 있는 2파이의 주기를 양수 a로 나눈 값, 요것이 저 fx의 주기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fx가 그려지는 구간의 범위를 보면 마이너스 쪽으로는 마이너스 a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반주기, 주기의 절반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쪽으로 a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하나가 가고 있죠. 그러면 자, 한 주기가 이렇게 움직였고요.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보면요. 마이너스 쪽으로 반주기가 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가 x값이 마이너스 a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x값이 a분의 2파이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x값이 0에 해당하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 x축이 지나가면서 0을 만드는 점이 두 점이 있습니다. 물론 자, B에 의해서 위아래로 y축 방향 평행이동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x축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면 y값을 0을 만드는 두 x값이 모두 양수에서 나왔겠죠. 그런데 a는 분명히 x값이 음수거든요. 그러면 x축이 저렇게 지나갈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이 조건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x축이 아마도 이렇게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점 A는 여기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죠? 점 B는 여기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2 곱하기 4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범위로 좁혀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요. 점 A가 여기 위치한 경우, 그리고 점 B가 여기 위치했다면 이 두 점의 간격이 주기 하나에 해당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 두 점의 차, 즉 2분의 7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뺀 값이 이 함수의 주기 a분의 2파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좌변은 4파이가 되고요. a분의 2파이가 되니까 약분해서 2가 되니까 a 값이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2분의 1을 함수 fx에 대입해 볼까요? 그리고 점 b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sin 그 다음에 a 값이 2분의 1이고요. x 자리에 점 b 2분의 7파이를 대입해 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 값이 y 값 0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b 값을 찾아보는데요. sin 4분의 7파이죠. sin 4분의 7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입니다. 그러면 b 값은요. 자, 플러스 루트 2가 되는데 이것은 문제에서
B는 그냥 실수 범위가 아니라 유리수라고 했는데 그 유리수라는 거에 어긋나죠. 무리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답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점 A가 여기, 점 B가 여기에 위치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결국 두 점의 간격이 한 주기 A분의 2파이에 해당하니까 방금 저희가 풀었던 거랑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나오고 B는 루트 2가 나오는데 B가 유리수여야 한다는 조건이 위배되니까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가능성 중에 두 가지 경우로 살펴봤고요. 그럼 그게 아닌 경우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A의 위치는 여기인데 B의 위치가 여기 있는 경우 또는요. A의 위치가 여기인데 B의 위치가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경우인데요. 이때는 A점과 B점의 중심이 바로 여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주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고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니까요. 그렇다면 네, 바로 A분의 2파이 곱하기 4분의 1, 즉 2A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두 X값의 중점이 2A분의 파이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점 A와 점 B의 X좌표를 더하면 2분의 7파이 빼기 2분의 1파이가 되니까 결국 3파이가 되거든요. 3파이의 중점이니까 이걸 2로 나눈 값이 저 값 2A분의 파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양변의 약분을 하고 나면 A는 3분의 1이 되죠. 자, 그럼 이 3분의 1과 B점의 좌표를 함수 fx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2 곱하기 사인 A 값은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B점의 X좌표가 2분의 7파입니다. 플러스 B 한 것이 Y값 0이 나와야 되겠죠. 자, 사인 6분의 7파인데요. 사인 6분의 7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므로 B 값은 플러스 1이 됩니다. 즉 A는 3분의 1이고요. B는 1이 되는 것이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30 곱하기 A 플러스 B의 값은요. 결국 30 곱하기 3분의 4가 돼서요. 정답은 40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자, 좌표 평면에 점 A와 점 B가 있습니다. 점 A는 Y축 위에 있는 n 플러스 5라는 Y값을 갖고요. 점 B는 X축 위에 있고 n 플러스 4라는 X좌표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원점과 연결해서 직각삼각형 AOB가 있는데요. 이 삼각형 AOB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가로 세로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그 개수를 n으로 나타낸 값을 AN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고요. 이것을 1항부터 8항까지 더하는 수열의 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핵심은 결국 AN, 즉 n에 관한 식으로 저 정사각형의 개수를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 거겠죠. 자, 좌표 평면에요. 여기는 n 플러스 4,0이라는 점이고요. 여기는 그보다 조금 큰 0,n 플러스 5라는 점입니다. 점 A와 점 B죠. 그리고 둘을 직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원점이 있고요. 자, 이 안에 가로, 세로가 1인, 그죠? 요런 정사각형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표현해 보라는 얘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삼각형 내부라는 건 삼각형의 직선 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 위에 걸리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각형이 이렇게 되면 여기 선에 딱 들어간다면 요거는 삼각형의 내부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1대2 이렇게 올려서 이런 사각형을 만들더라도 이 사각형들은 이 변에 걸리니까 삼각형 내부로 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제외해야 됩니다. 2일 때는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n 플러스 4분의 n 플러스 5라서 마이너스 1의 값보다
절대값은 더 크니까 더 작은 값입니다. 더 가파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x값이 2일 때 여기는 n 플러스 5에서 2보다 더 떨어진 값이죠. 즉 n 플러스 3 미치니까 그죠? n 플러스 2까지만 온전한 정사각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사각형들이 n 플러스 2까지만 갖게 되니까 정사각형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죠. 왜냐하면 맨 밑에 있는 이 정사각형은 삼각형의 내부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를 제외해야 된다. 그러니까 n 플러스 2개에서 한 개를 제외하니까 n 플러스 1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칸에서는요. 그럼 3에서는요. 이렇게 올리면 마지막으로 카운트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 n 플러스 1까지 카운트할 수 있고요. 그럼 맨 밑에 있는 정사각형 하나를 빼고 n개가 카운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가 있다면요. 또 하나가 줄어서요. n까지 n-1개입니다. 그럼 저 정사각형들의 합을 an이라고 하는 거니까 n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n-1 이렇게 하나씩 감소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갈까요? 결국 여기서 어딘가 마지막으로 하나가 들어가는 것까지. 그 전에는 2개였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 앞에는 3개였고요. 그래서 3 플러스 2 플러스 1까지 가는 거죠. 이거는 바꿔 말하면 등차 수열을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더하는 값입니다. 그럼 1부터 n까지 더한 게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하나씩 더 증가해서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는 것이죠. 자, an을 구했습니다. 자, 이걸 시그마를 쓰기 위해서는 그냥 전개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럼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그마 1항부터 8항까지고요. 2분의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죠. 시그마는 이렇게 따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는요. 2분의 1을 묶어내고 나서 시그마 n제곱을 1항부터 8항까지 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2분의 3을 묶어내고 시그마 n을 1항부터 8항까지고요. 마지막은 2분의 2, 즉 1이 8개 있으니까 1 곱하기 8에서 8이 되겠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6분의 자 n이 8입니다. 그럼 8 곱하기 n 플러스 1은 9 곱하기 2n 플러스 1은 1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2분의 3 곱하기 2분의 n 8이고요. n 플러스 1은 9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이 8입니다. 그럼 정리하면요. 여기는 약분해서 4고요. 자 6분의 4고 36은 6이 되니까 6 곱하기 17입니다. 6 곱하기 17은 102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4가 8과 약분해서 2고요. 6, 9, 54고요. 뒤에는 8입니다. 그러면 102 더하기 62가 되니까요. 16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을 양변 미분하면요. G'X는 fx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문제에서 fx가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gx는 4차 함수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두 가지 조건 가와 나를 만족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나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4차 함수 gx의 모양의 개형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4차 함수인 gx를 평행이동시키고 나서 절대값을 붙인 함수의 그래프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딱 한 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4차 함수는 극대 극소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 등등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4차 함수가 하나의 극대 값과 두 개의 극소 값을 갖는 이런 일반적인 그런 4차 함수인데요.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면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모양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4개나 생깁니다. 그럼 나번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겠죠? 또 다른 경우로 생각해 보죠.
4차함수가 역시 극대와 극소를 다양하게 갖는데요. x축이 이와 같이 지나간다면, 자, 이거의 절대값을 씌운 것은 이렇게 생기니까 최소한 미분 가능하지 않은 날카로운 점이 두 개가 생기죠. 하나는 되지 못하네요. 그렇다면, 자, 극대값을 갖지 않는 4차함수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2차함수처럼 생긴 4차함수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는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절대값 함수는 이런 모양이 돼서 역시 최소한 두 개의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깁니다. 하나는 아니죠. 이것도 나번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직 어떤 경우만 가능하냐. 자, 4차함수가요. 극대값은 같지 않지만 한 곳이 변곡점이 생겨서요. 이러한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x축이 이 변곡점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면 이거의 절대값 함수는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은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미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번 조건을 만족하는 4차함수의 개형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건 뭡니까? 이 4차함수에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여기서 하나 생기고요. 여기서 하나 생기는데 여기서는 도함수가 중근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gx의 도함수가 fx인데 fx라는 3차 함수가 최고차항은 4지만 하나는 일반적인 실근이고요. 다른 하나는 중근이란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fx인데요. 자, 나번 조건에서 이거를 만족하려면 이 함수값이 0이 나오게 하는 x는 바로 a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근, 도함수가 중근을 갖는 이 점의 값이 바로 a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4x-알파의 x-a의 완전 제곱, 이런 형태가 fx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파 값과 a 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다면 이게 fx라면 이걸 미분해 보면 당연히 fx의 도함수에는 x-a라는 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번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번과 나번을 만족하는 gx와 fx의 모양을 우리가 유추해서 유도한 fx의 방정식은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조건들을 이용해서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실수 t에 대하여 ga의 값을 ht라고 한다. 요거를 우리가 식으로 이해해보죠. 자, ga란 건요, 주어진 식에 x값에 a를 대입하는 거니까 t부터 a까지의 함수 fs의 정적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ht라고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역시 양변을 한번 미분해 볼까요? 그럼 h 프라임 t가 되는 건데요. 이쪽을 미분하면 이거는요, 마이너스 뽑아내면 적분 구간이 반대로 바뀌고요. 그 상태에서 t에 관한 미분이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ft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저희가 f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알파, x-a의 완전 제곱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조건을 보면요. h3은 0이고요. 그리고 ht라는 함수가 2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것은 도함수에서 2는 0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h2에서의 함수값이 27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h't의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알파와 a 중에 뭐가 더 클지 모르니까 두 가지가 가능하죠. 자, 먼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중근이 A니까요. 이 경우는 여기가 A고요. 이쪽 실근 자리가 알파고요. 여기는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 중근 자리가 A입니다. 그런데요.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곳이 최대값, 극대값 자리 아닙니까? 자, H가 2에서 극대값 시자 4차함수니까 최대값을 가졌는데 그 얘기는 이 2라는 값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결국 여기나 여기니까요. 이걸 통해서 저희는 알파의 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파가 2입니다. 알파가 2.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값을 한번 추정해 보죠. 자, H3이라는 것은요. 인테그럴 T값에 3이 들어간 거니까 3부터 A까지 fs ds입니다. 근데 그것이 0이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요. H2는요. 그러면 인테그럴 2부터 A까지 fs ds인데요. 그것이 H 최대값 27이 된다고 했습니다. 알파의 값이 2라고 알려진 상황에서요. 그죠? 그럼 3은 이쯤에 있는 건데요. A부터 3까지의 정적분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그죠? 정적분에서 0이 나올 수가 있지만 자, 오른쪽의 경우는요. 여기가 3이건 여기가 3이건 A부터 3까지의 정적분은 음의 값이 나오지 그죠? 0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아니라 이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A라는 값은 알파 값인 2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H3과 H2를 좀 간단히 해보죠. 자, 인테그럴 3부터 A까지의 적분을 거꾸로 해보면 마이너스 뽑아내고 A부터 3까지의 적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 값이 0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H2의 함수값 2부터 A까지의 적분은 역시 마이너스 뽑아내면 구간 A부터 E까지의 정적분인데 그 값이 27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A가 2보다 작은 상황이고 3이 있는데요. A부터 3까지의 정적분 값에서 A부터 E까지의 정적분 값을 빼면요. 그것은 결국 2부터 3까지의 정적분 값이 되는 것이죠. 그럼 A부터 3까지의 정적분은 0이고요. 여기서 A부터 E까지의 정적분은 부호 조심하십시오. 마이너스 27이 나온 겁니다. 지금. 네, 그걸 뺀 것은 결국 플러스 27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인테그럴 2부터 3까지 fs ds입니다. 그런데 fs라는 건요. 저희가 fx를 4 곱하기 x-a의 제곱이고요. x-알파인데 알파가 2가 나온 상황이니까요. 요걸 풀면 4 곱하기 x 세제곱 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묶어내고 2a 플러스 2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a 플러스 a 제곱 x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제곱 이렇게 된 상황이죠. 저거의 정적분입니다. 그럼 인테그럴 자 x 4제곱 편의상 그냥 미지수 s가 아니라 x로 할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
2a 플러스 2의 x 세제곱이고요. 플러스, 네, 2분의 4니까 2, 그리고 a제곱 플러스 4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제곱 x. 적분구간 2부터 3입니다. 3의 4제곱 81, 마이너스 2의 4제곱 16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8a 플러스 1인 상태에서 3의 세제곱 27에서 2의 세제곱 8을 빼니까 곱하기 19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네, 2a 제곱 플러스 8a 곱하기 x 제곱이었죠. x 제곱이니까 9 빼기 4에서 곱하기 5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 제곱입니다. 네, 이것을 계산하면요. 자, 65 마이너스 3분의 8 곱하기 19는 152 a 플러스 1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는요. 결국 전개해서 10a 제곱 플러스 40a 마이너스 8a 제곱이고요. 이것이 아까 좌변에 있던 정적분값 27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a 제곱은 2a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차항 분수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분의 150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12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32a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3분의 43이 나옵니다. 이퀄 27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양변에 3을 곱해주고 다시 2로 나누면요. 3a 제곱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19 이퀄 0이 되겠네요. 네, 인수분해가 됩니다. 3a a고요. 그 다음에 19와 1이고 이쪽에 마이너스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a는 3분의 19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아까 저희가 두 가지 그림에서 a 값이 2보다 작은 쪽이 맞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저희가 구하려던 fx는요. 4 곱하기 자 x-알파인데 알파가 2였죠. x-2 그리고 x-a의 완전 제곱인데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됐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함수값 f5는요.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 되니까요. 5를 집어넣으면 4 곱하기 5 빼기 2는 3 곱하기 자 6의 제곱 36입니다. 36 곱하기 12죠. 네, 계산하면 432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월 모의고사 고3 수학 가형 문제 30개를 한번 해설해 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요, 어려운 문제들은 일단 해설을 듣고 이해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설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직접 풀어서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뵐게요.